조건이 있는 함수를 비교해 볼게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 있는 조건은 도대체 뭘까요? 조건을 조금 알아야, 개념이 알아야 조건을 할지 말지 좀 결정할 수 있죠. 조건은 이런 거를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즉 이거야.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true 값이나 false 값을 결과값으로 반환해주는, 나타내는 그런 거를 조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조건이라는 게 왼쪽 값과 오른쪽 값을 자꾸 비교하게 되는 그런 조건식이 되는 거죠. 그 조건식에 의해서 true 값과 false 값을 나타내는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은 첫 번째로 이런 것이 조건이 들어가겠어요.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이렇게 조건이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기억나실까요? dsum, daverage, dcount, dmax, dmin 이것들을 다 인수가 다 이렇게 똑같아요. 표 범위가 들어오고 필드명 또는 열번호가 두 번째 인수로 들어오고 마지막에 조건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이 조건을 했을 때 이 조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건을 만들었어요. 요거에 대한 설명은 이거죠. 표 범위에서, 이 표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필드를 계산하는 게 이 데이터베이스의 함수가 되겠는데, 여기에서의 이 조건은 이런 식으로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적은 거 기억나실까요? 네, 이렇게. 테이블 안에 그 조건이 있다면 그냥 하면 되지만 테이블 안에 맞는 조건이 없을 때는 이렇게 별도로 조건을 따로 지정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건의 범위를 여기다가 이렇게 설정해 줬잖아요. 그쵸? 이거는 지점이 강북이면서 판매량이 700 이상인 거를 구하는 조건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맞는 이거에 해당되는 맞는 조건은 true가 나타날 거고 맞지 않으면 false가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true인 것만 필드를 그것만 해서 계산을 하게 되겠죠. 자, 이런 조건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는 조건을 이런 식으로 만들고 또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조건이 쓰는 거 sum if, average if, count if가 또 조건을 또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먼저 첫 번째가 조건 범위 인수가 나오고요. 그 두 번째는 조건이 나오고 세 번째는 계산 범위를 적어줘가지고 계산 범위, sum을 할 건지 average, 평균을 구할 건지 셀의 수를 구할 건지 거기에 대한 범위를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조건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셀을 계산하게 되는 거죠. 합을 구하고 평균을 구하고 카운트 if 해가지고 여기다 계산 범위 해주면 조건에 맞는 거 정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조건은 어떻게 적었냐? 이렇게 적었죠. 수치일 때 이렇게 했죠. 자, 부등호를 입력하면 제가 이런 거는 항상 큰 따옴표를 입력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부등호 하고 그리고 수치일 때는 이렇게 같이 부등호와 수치와 같이 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조건 나타낼 수 있고요. 문자일 때는 그냥 문자로 해서 이렇게 큰 따옴표로 씌워주고 그리고 셀을 참조할 때는 그냥 셀만 이렇게 입력해야 된다고 했어요. 셀에 여기다가 이렇게 문자 입력해주면 이거는 문자화 돼가지고 셀을 참조할 수 없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겠죠. 그리고는 함수와 같이 사용하게 될 때는 부등호와 %, 연결 연산자와 해서 함수로 이용하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은 이런 조건으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거 혹시 적느냐고 앞에 있는 설명을 잘 못 듣겠어요 하시면 제가 이거 캡처해가지고 카페에 올려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조건으로 이렇게 또 만들 수 있고요. 종류가 이런 조건도 있고 이렇게도 조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if 함수일 때 논리식이 필요합니다. 이 논리식일 때는 이거와 다르게 사용하죠. 이거와 다르게 사용합니다. 이거랑. 자, 이럴 때 이 if에 있는 논리식은 이럴 때 필요하죠. 자, 왼쪽에 있는 값과요. 왼쪽에 있는 값을 그리고 또는 오른쪽에 있는 값과 비교 연산자를 통해서 비교해 줍니다. 네, 비교해 줘요. 여기는 왼쪽 값, 오른쪽 값 이렇게 해놓고 비교 연산자 사용해야 돼야 되는 거고 또 문자를 사용할 때는 왼쪽에 있는 값과 또 문자를 서로 비교해 줘야 되겠고 셀을 참조할 때도 마찬가지죠. 왼쪽에 있는 값 적어주고
그리고는 셀 참조 주고 여기다가 부등호 입력해 줘야겠죠. 뭐 어떤 부등호 입력해 주고 함수도 마찬가지. 함수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값과 그리고 오른쪽에 함수를 적었다. 부등호 또 뭔가 입력해 줘야겠죠. 얘는 이런 식으로 논리식을 할 때는 이렇게 사용하셔야 되는 거죠. 왼쪽에 값 또는 셀을 참조하는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수가 올지 문자가 올지 셀 참조가 올지 함수에 올지에 따라서 부등호를 알맞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논리식은 F일 때는 이렇게 논리식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좀 정리가 되셨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논리가 들어가는 거, 조건이 들어가는 거, 바로 AND와 OR 조건이 되겠어요. AND 조건은 모든 조건이 여기 인수가 모두 다 만족할 때의 true, 그쵸? 그리고 OR 같은 경우에는 조건이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인수가 하나라도 만족하면은 true 발생하는 AND와 OR 함수 우리 배웠는데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에서도 이 if와 동일한 조건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와 동일해요. 이거와. 조건에 여기 있는 조건은 왼쪽에 있는 값과 오른쪽에 어떤 거에 오냐에 따라서 부등호를 적절하게 입력해 주면 되겠습니다. 수일 때는 큰 따옴표 안 하죠. 문자일 때만 여기서 이렇게 큰 따옴표로 하고 셀 참조 그냥 해주고 함수도 그냥 해주고 큰 따옴표가 있는 거는 문자만 이렇게 해주는 그런 조건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큰 따옴표가 들어가는 거는 얘만 잘 좀 주의해서 해줘야 되는 거죠. 얘가 많이 헷갈릴 수 있죠. 큰 따옴표를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원리만 알면 이것도 금방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원리는 이해했어요. 근데 자주 사용하지 않으면 까먹어요. 그래서 많이 함수를 연습해 보셔야 저렇게 내가 자꾸 틀려야 돼요. 자꾸 틀려봐야 그래야 내가 여기서 이렇게 내가 자꾸 고쳐야겠구나. 요걸 알아가시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조건이 있는 비교 이것도 조건이 있는 함수 비교도 제가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복습해 보시고 천천히 살펴보세요. 저희는 계산 작업 파일에 찾기 참조 2시트에서 표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자면 사원 코드와 부서 코드를 이용해서 부서명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hlookup과 left 함수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어떤 식으로 되었는지 먼저 제가 이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사원 코드를 보시면은 영문자와 숫자 그리고 문자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이거는 텍스트 파일이죠. 아니 텍스트 데이터가 텍스트죠. 문자 데이터죠. 이 문자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 있는 부서 코드 테이블에 이렇게 따로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부서 코드에 코드를 어떻게 해요? 이 코드 가지고 부서명을 여기다가 뿌려주는 거죠. 근데 보니까는 이 사원 코드가 다 나타나 있지 않고 앞에 있는 자리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쵸? 여기 있는 자리만 비교해서 요것만 가지고 와가지고 비교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맞는 거 찾아가지고 부서명 뿌려줘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테이블은 지금 보니까 요거랑 비교했을 때 테이블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가로로 되어 있죠. 가로로. 그쵸?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세로잖아요. 요렇게 찾아야 되는 건 세로고 지금 여기서 이 부분을 가로로 돼가지고 가로로 찾아줘야 되니까 이거는 HLOOKUP으로 찾아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HLOOKUP으로 찾는데 여기 있는 요 숫자만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걸 무엇으로 하라고 합니까? 레프트 함수를 사용하라고 하죠. 그럼 레프트 함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레프트 함수는 이렇게 인수가 들어와요. 첫 번째는 문자열이 들어옵니다. 문자열의 왼쪽에서요. 왼쪽에서 자릿수만큼 반환해줘요. 자, 문자열이라는 게 지금 요 문자열을 지금 만약에 찾는다. 그 중에서 요 P 하나만 찾을 거죠. 그러면 이 문자열에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겠죠. 자, left 해가지고
A3셀을 참조해 주는데 여기에서요. 왼쪽에서 첫 번째 있는 것만 네, 가져와 주세요. 그러면 P만 가져오는 거죠. 그 문자열에서 왼쪽에서 몇 번째 거. 네, 지금은 첫 번째 거니까 하나만 가져오겠죠. 그러면 이 P를 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해요? 부서 코드에 있는 이 코드에 있는 요거랑 이제 찾아가는 거죠. 뭘로 해? HLOOKUP으로 해서 이제 찾아가야겠죠. 그래서 HLOOKUP을 앞에다가 이렇게 찾아주고 인수로는 레프트 함수로 찾아준 첫 번째 요 P를 가지고 이제 테이블하고 비교해 가면 되겠죠. 자, 찾을 값은 이제 P로 정해졌어요. 그럼 두 번째 인수는 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표 범위는 이 필드가 빠진 순수한 데이터 내가 첫 번째 행위, 비교해야 할 찾을 행위 첫 번째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행위에 비교할 거, 찾을 거가 여기 처음에 위치한 이 범위를 이렇게 잘 정해 주셨다면은 그 다음에는 행번호를 정해주면 행번호를 정해준다는 거는 이거를 가지고 오겠다라는 거죠. 네, 두 번째 행으로 가지고 오는데 P가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일치해서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문자는 정확하게 거의 가져와요. 또 아닌 것도 있긴 하지만 P, B, E 해가지고 여기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찾아오기 위해서 네, false를 누르면 false를 이렇게 찾아주면은 P만 찾아주겠죠. 그쵸? 이 열에서 두 번째 행으로 있는 요거를 이렇게 가져오게 되겠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생산부를 가져오고 그 밑에 있는 거 이면은 이에 해당되는 부서 관리부 가져오겠다 하는 HLOOKUP이 되겠습니다. 자, 인수로 레프트 함수로 해가지고 왼쪽에 있는 문자열 가지고 오고요. 이 P와 이 테이블 안에 첫 번째 행에 있는 거 찾아서 두 번째 행에 있는 요거를 뿌려주겠다. 그래서 정확하게 뿌려주겠다. 해서 가져오는 이 HLOOKUP과 레프트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지금 조금 만약에 이렇게 처음 접하시면 이런 것들 중첩 함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정말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한 번도 엑셀에 대한 함수 개념이 전혀 없다가 이거 어떡하면 저게 무슨 소리야. 제가 앞에서 설명하는 거는 그냥 알아듣겠는데 혼자 하면은 잘 몰라요. 열심히 진짜 복습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자, 이거 우리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부서명 D3셀 선택해 주시고요. 이 부서명이 있는 이 코드 이용해서 하게 되죠. 우리는 여기에서 먼저 뭐 HLOOKUP을 쭉 하고 뭐 left 함수 이렇게 쭉 사용하면 좋겠지만 먼저 안에 있는 left 함수를 이용해서 부서 코드 P 하나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D3셀에서요. 수식 입력줄을 입력하시고 등호 입력한 다음에 레프트 함수를 이용해서 사원 코드의 첫 번째 자리 하나 구해오도록 하겠습니다. 레프트 함수 열어줄게요. 네, 레프트 함수 열어주고 난 다음에 텍스트 첫 번째 인수 우리 사원 코드가 해당되겠죠. 사원 코드 A3셀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는 쉼표 눌러서 두 번째 인수 자릿수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릿수 몇 번째? 왼쪽에서 몇 번째 가져와요? 네, 하나만 가져오죠. 한 개만 숫자 1 눌러서 가로 닫고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P라는 텍스트를 추출할 수 있어요. 왼쪽에서 첫 번째 거 추출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D3셀을 선택해 주시고요. 그리고는 이 부서명에 있는 P, 레프트로 구해진 이 P를 가지고 부서 코드에 있는 이 테이블에서 네, 가로로 되어 있는 테이블을 비교해서 찾아오는 HLOOKUP 하겠습니다. 레프트 함수 앞에 커서 위치해 주시고 HLOOKUP 함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HLOOKUP 함수 불러왔다면 첫 번째 인수는 lookup value예요. 찾을 값이 지금은 우리는 레프트 함수로 해서 P라는 네,
문자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수 가기 위해서 맨 끝에다 커서 클릭해 놓고 쉼표 눌러서요. 테이블 어레이, 네, 테이블 표 범위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자, 표 범위는 여기가 해당되죠. 첫 번째 행이 내가 찾을 값과 동일한 그 곳으로 범위 지정해 주시고요. 이거는 계속해서 참조를 수식을 복사할 거니까 이 테이블의 범위는 고정시켜 주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F4 눌러서 절대 참조로 만들어 주시고요. 만들어 주셨다면은 다 하셨다면 우리는 세 번째 인수 가보도록 할게요. 쉼표 눌러 주시고요. row index number 행의 번호를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테이블에서요. 내가 찾을 그 테이블에서 우리는 부서명을 가져올 거니까 부서명이 있는 행,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이 되죠. 그래서 두 번째라고 행 번호 적어 주시면은 네, 부서명을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또 인수 가보도록 할까요? 자, 쉼표 누르면은 이 찾을 값이 어떻게 할 거예요? 정확하게 유사일치할 거예요? 정확히 일치할 거예요? 설정해 줄 수 있죠. 우리가 지금 구할 거는 P. P가 여기에서 정확히 가져와야 하니까 false를 네, 선택해주고 가로 닫고 hlookup 함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P에 해당되는 부서명 생산부를 얻을 수 있죠. 자, 이 생산부 똑같이 수식을 복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부분이 이렇게 잘 나왔나요? 생산부, 그리고 그러니까 E는 관리부, B는 영업부 해가지고 잘 나오셨다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잘 하셨습니다. 자, 표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표 2번은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학점 기준표를 참고해서 학점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평균은 또 여기 나와 있네요. 평균은 학생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구하래요. 제가 여기다가 뭔가를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이 말이. 잠시만요. 자, 여기에 학점 기준표가 보니까 평균으로 해가지고 학점 기준표가 평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 평균을 어떻게 구하라, 막, 이 말이 여기 하나 나와 있네요. 평균은 각 학생의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로 해서 이렇게 평균을 구하고 거기에 따라서 학점 기준표에 따른 평균을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가져오는 거죠. 여기에 맞는 거, 데이터가 맞는 그 데이터 맞는 거에 따라 네, 학점을 가져오게 여기다가 이렇게 뿌려주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거는 평균 금방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에버리지 함수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쵸? 요 범위를 이렇게 해주면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해가지고 네, 점수를 87.5라는 평균 점수를 구할 수 있어요. 이거 가지고요. 여기다가 학점 기준표에 여기에 맞는 기준에 맞는 거를 가져오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은 이걸 일단은 잘 보셔야겠어요. 여기를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 지금 0 이상, 60 미만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0에서부터 59까지는 59까지는 F라는 얘기죠. 그리고 60에서 69까지는 D, 70에서부터 79까지는 C.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87.5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B점이 되겠죠. B 학점이 되겠죠. 근데 여기 있는 데이터 한번 클릭해 보세요. 요거 G12셀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자, G12셀을 클릭하시고 저기 위에 있는 수식 입력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데이터가 0만 되어 있죠. 이상이라는 단어는 없죠. 결국에는 얘는 수치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쵸? 0으로 되어 있고 요 밑에 있는 것도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니까 G13셀 클릭하면 얘는 60만 되어 있습니다. 그쵸? 여기 어디죠? 여기 H12셀 클릭하면 여기도 60으로 되어 있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요. 우리가 이 테이블에 지금 이거를 비교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 있는 평균 가지고 요거랑 맞는 걸 가지고는 이 점 학점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거는 여기가 이 테이블을 어떻게 범위를 설정하느냐 거기가 이게 관건이에요. 자, 우리는 HLOOKUP으로 해서 가지고 올 거예요. 왜냐하면 테이블이 옆으로 방향으로 되어 있잖아요. 가로 방향으로 되어 있으니까 HLOOKUP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찾을 거예요. 이 값이 이 테이블에 어디에 있는지 가져올 건데 표 범위를 여기 있는 표 범위요. 두 번째 인수인 이 표 범위를 어떻게 지정할 거냐 하는 거죠. 이렇게 지정할 거냐 아니면은 여기 있는 이 부분만 지정할 거냐 하는 거죠. 네, 그런 거죠. 어떻게 지정할 거냐. 자, 이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여기요. 이 HLOOKUP은 첫 번째 행을 요거와 찾는 값이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쵸? 이 찾는 값이 첫 번째 행에서 비교해가지고 가지고 온다고 했어요. 이 첫 번째 행을 여기서 잠깐만 보자면은 0하고 60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찾아올 때 이걸 이렇게 찾아올 때 이 값이요. 여기에서 정확히 찾아올 수 있나요? 아니면은 유사하게 찾아올 수 있나요? 네, 정확하게 찾아올 수 있는 데이터가 없죠. 유사하게 찾아와야 되죠. 유사하게 찾아올 때는 네, 이게 정렬이요. 오름차순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그거 제가 저번에 어저께 설명드렸어요. 잘 이해가 안 된다. 여기 함수 기본에 오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찾기 참조 여기 범주에 HLOOKUP을 한번 클릭해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 범위의 첫 번째 행이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요. 렌즈 룩업에서 여기서 봤을 때 이게 지금 여기 있다. 이거 true 유사일치요. 기준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근접한 값을 찾는다고 했는데 여기가 조금 이거 지금 제가 뭐 잘못해놨네요. 이거 아닌데 요거 두 개만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 오름차순으로 일단은 되어 있어야 하는 게 맞고요. 여기에서 제가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걸 봤을 때요. 요렇게 봤을 때 이게 0에서부터 59까지가 이 부분을 찾아주는 거고 여기에서는 60에서부터 69까지가 이거를 찾을 수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실까요? 여기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60에서 지금 70까지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60에서부터 69까지 찾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렇게 만약에 여기다가 HLOOKUP에 있는 표 범위를요. 이렇게 정해준다 그러면 첫 번째 행을 가지고 여기에서 여기 있는 값과 비교를 해줄 겁니다. 비교를 해주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데이터의 범위가 0에서부터 69까지, 아니 59까지, 여기서부터는 60에서부터 69까지의 범위, 여기서는 70에서부터 79까지, 그쵸? 여긴 80에서부터 89까지, 여기는 90 이상, 이렇게 해서 요거에 따라서 해당되는 요 값을 여기에다가 가지고 오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표 범위를 정할 때 이렇게 정할지 이렇게 정할지 정하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본인이 판단해서 이렇게 적어도 지금은 상관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데이터가 60 미만은 없으니까. 미만은 없으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고 이렇게 크게 잡아도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여기 있는 행번호도 달라지겠죠. 근데 지금은 여기 있는 요렇게 한번 지정해서 한번 해보고요. 요렇게도 지정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가지 한번 다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처음에는 요거 이렇게 범위 지정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지정하면은 87.5는
여기에 해당되죠. 80 이상에서부터 90 이하, 90 미만이 아니라 미만 맞죠? 90 미만인 여기 있는 데이터를 여기서 찾아줄 거예요. 그쵸? 이 부분에서 찾아주고 그리고는 여기에서 이제 몇 번째 행을 가져올 거냐 행번호를 적어줘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 줬으니까 여기가 지금 1행, 2행, 3행에 있는 학점을 가져와야 되니까 여기다가는 이제 3행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3행 적어주고 그리고 정확하게가 아닌 유사일치로 해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유사일치로 해서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해서 뿌려주게 되겠어요.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겠다. 이렇게 가져오게 되겠죠. 지금 우리는 첫 번째에서 행이 어디로 해서 지금 비교해가지고 가져올지에 대한 범위를 지금 이렇게 해봤는데 좀 약간 복잡하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긴 해 주셔야 돼요. 여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범위 지정해도 거기에 있는 데이터 잘 가져오긴 가져와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 네, 요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계산을 이런 식으로도 한번 해보고 데이터 테이블을 이렇게 해서도 한번 비교해서 둘 다 한번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지 동일한 결과는 나올 거예요. 근데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3셀을 선택해 주시고요. 수식 입력줄에 등호 입력할게요. 저희는 먼저 평균 먼저 구해보도록 할게요. 에버리지 함수로 해서 중간과 기말고사 평균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버리지 함수 불러와 주시고요. 그리고 중간과 기말의 범위를 G3에서부터 H3까지 참조해 주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평균 확인해 볼게요. 평균을 확인했더니 88만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지금 소수점짜리 나오려면은 저 홈탭에 가서 하는데 그냥 우리 놔둘게요. 꼭 소수점짜리 표기 안 해도 되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점수를 봤는데 이 점수를 이 테이블에 와서 이제 HLOOKUP으로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함수 앞에 커서 위치해 주시고요. HLOOKUP 함수 불러와 주시겠습니다. 자, 불러왔다면은 lookup value 처음 찾을 값을 우리 average로 해서 이 값으로 찾겠다 하고 인수 그대로 놔두시면 되고요. 마지막에다가 커서 클릭해서 쉼표 누르고 두 번째 인수 테이블 어레이 표 범위를 지정해 주겠습니다. 표 범위는 0 이상부터 해가지고 이 부분까지 범위 지정해 볼게요. G12에서부터 K14까지 해주셨다면은 이거는 계속해서 수식을 복사하고 참조할 거니까 절대 참조로 만들어 주시고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그리고 다음 번째 인수 row index number 하도록 할게요. 자, 테이블이 이렇게 범위 지정해 줬으니까 우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행에 있는 학점을 가져와야겠죠. 그러니 row index number 행의 번호 세 번째를 적어주겠습니다. 자, 적어주시고 그 다음 번째 인수 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은 정확하게 일치할 데이터가 없으니까 우리 유사일치로 가져와야겠죠. 그래서 true를 더블 클릭해서 true에 대한 인수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는 가로 닫고 HLOOKUP을 완성해 줄게요. 다시 한 번만 볼까요? 여기 첫 번째 인수로는 중간과 기말에 대한 평균을 찾을 값으로 인수 잡아주었고요. 그리고 테이블의 범위는 가로로 되어 있는 그 0부터 해가지고 나오는 그 데이터 범위까지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테이블 범위. 그리고 세 번째 행에 있는 학점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유사일치로 가져와라 하고서는 엔터 눌러볼게요. 그러면 88점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B로 해가지고 학점이 들어오게 되겠죠. 자, 여기에 오셨다면 우린 또 수식을 쭉 복사해 보도록 할게요. 수식 복사.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 테이블에 첫 번째 범위, 첫 번째 여기 있는 행 가지고 이거와 비교하는 값을 이렇게 선택을 한번 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여기 옆에 J열에다가요. 이렇게 우리 범위 지정해서 한번 잘 되는지 그것도 잘 되는지 우리 한번 학점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자, J3셀에다가 커서 위치해 주시고 수식 입력줄에 가서 등호 입력하겠습니다. 자, 수식 입력줄에서 여기서요. 우리는 이제 그거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그 순서 알았죠? HLOOKUP으로 해서 에버리지 평균을 인수로 해가지고 하는 거 한 번에 쭉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HLOOKUP 함수 먼저 불러오겠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인수로는 lookup value 찾을 값을 평균 값이니까 에버리지 함수로 해서 중간과 기말의 범위를 참조해 주겠습니다. G3에서부터 H3까지 평균 범위 지정해 줬다면 에버리지 함수 닫아줄게요. 닫아줘서 에버리지로 해서 이제 평균 점수 찾을 값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쉼표 눌러서 이번엔 두 번째 인수 테이블 어레이 우리 범위 지정해 줄게요. 자, 우리는 첫 번째 여기 있는 0 말고요. 0 말고 이 부분으로 해서 범위 지정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60에서부터 69까지 70에서부터 79까지 해당되는 이 범위로 해서 이렇게 해주었다면 이것도 똑같이 수식 복사할 거니까 F4로 전체 절대 참조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는 다음 번째 로우 인덱스 넘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지금 범위를 이렇게 지정해 주었으니까 행이 지금 1행과 2행밖에 없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가 가져와야 될 건 두 번째 행인 학점을 가져와야 되니까 로우 인덱스는 2라고 적어 주셔야겠죠?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유형 어떻게 해요? 유사일치로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주로 눌러가지고 함수 닫아서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눌렀더니 이번에는 뭐가 나오나요? C로 나오죠. 자, 여기 보면은 8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80에서부터 89까지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쵸? 맞나요? 여기서. 이렇게 지정하면은 여기가 데이터가요. 60에서 69, 여기서는 70에서 79, 여기에서는 80에서 89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전혀 다른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그래서 여기는 요거로 하시면은 이걸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는 내가 어떤 데이터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이렇게 테이블 범위를 잘 지정해 주셔야 합니다. 전혀 다른 값이 이렇게 나오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하면은 완전히 다른 값. 요거는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네, 범위를 잘 보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거는 또 밑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지금은 위에 거지만 위에 것도 포함해가지고 테이블 범위 지정해 주지만 어떤 거는 아닐 수도 있잖아요. 밑에 걸 가지고도 범위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그거에 대한 판단도 제대로 해주셔야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울게요. 이렇게 지우고 표 3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표 3번에는 여기에서부터 A18에서부터 A27까지 영역에다가요. 예, 함수를 이용해서 1년 번호 1, 2, 3, 4를 적어주래요. 여기다가 행 1, 2, 3, 4, 5, 6, 7, 8, 9, 0, 10 해가지고 여기다가 1년 번호를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리고는 B17에서부터 D17까지는 7, 8, 9월을 표시해 달래요. 7월, 8월, 9월 표시. 그러니까 여기다가 표시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가는 이렇게다가 1에서부터 10까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7월부터 해가지고 9월까지 표시. 예, 여기다가 그렇게 표시를 하는 건데 이 표시를 지금 컬럼과 로우 함수를 이용해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컬럼은 뭐냐면 열이에요. 로우는 행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거를 어떻게 구하나요? 했을 때 이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row는 행의 번호를 구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다가요. 여기 A 18셀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row 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여기다가 한번 해볼까요? A 18셀에다가 등호 입력하고요. row 하고 가로 열고 닫고 하고 엔터 눌러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나요? 18 나오죠? 즉 행의 번호를 이렇게 뿌려줍니다. 그쵸?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이걸 쭉 드래그 앤 드롭 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행의 번호대로 쭉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음. 그런데 지금 문제가 요것만 달랑 써 있어요. 근데 컬럼하고 로우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숫자 1, 2, 3, 4가 나오게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다가 로우를 일단은 적어 주는데 로우를 이렇게 적어 놓고 여기에 18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구할 수 있었잖아요. 그쵸? 18에다가 1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7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하면은 1 나오잖아요. 여기에서도 19행에서 17 빼면 2 나오고, 그쵸? 마지막에 27에서 17 빼면은 10 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생각해 보니까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었죠. 네,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다른 함수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로우에 있던 그 로우의 행번호에다가 1이 되도록 마이너스 17을 해준 거죠. 여기가 만약에 행번호가 이번에는 20이에요. 20에서 20인데 1로 나타나게 하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19 하면 되겠죠. 네. 자, 이번에는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 컬럼 되어 있는 이 월을 표시하는 7, 8, 9월을 표시하는 이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컬럼 가지고 하래요. 컬럼. 컬럼은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7, 8, 9를 표시하는데 이 컬럼은 마찬가지로 얘도 열 번호를 구합니다. 열 번호를 어떻게 구하는지 우리 컬럼하고 가로 열고 닫고를 여기다가 한번 표시해 볼게요. B17셀에다가요. 등호 입력하시고 COL 하시면은 컬럼 함수 보일 수 있고요. 이 컬럼 함수 더블 클릭해서 컬럼 함수를 열어주겠습니다. 그리고는 인수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가로 닫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누르면은 여기에 있는 컬럼, 즉 열번호 두 번째, B열이 두 번째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번호를 이렇게 가져오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는 이 부분을 조건해 보니까 7월이라고 표시를 해달래요. 그쵸? 그럼 여기다가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쵸. 더하기 5 하면은 7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문자인 월을 표시하기 위해서 연결연산자 앰퍼센트하고 월까지 표시해 주면은 그렇게 구할 수 있겠죠. 음. 생각해 보니까 엄청 쉽죠. 이거 해보니까. 예, 컬럼 구해주고 거기다가 5 더해주고 문자 연결하기 위해서 앰퍼센트 연결연산자하고 월까지 표시 주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엄청 쉬운 거였어요. 자, 이해되셨죠? 여기는 네, 되셨죠? 그 다음 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 거는 조금 어려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건데 우리 그러면 10분간 쉬고 그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표 4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표 4번에는 시외버스 요금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청주에서부터 목포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역 코드별을 지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출발지는 부산이고 도착지가 목표인 부산에서부터 목표까지의 요금을 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출발이 부산이고 도착지가 목표인데요.
여기에서 봤을 때는 지금 부산이 여기고, 그쵸? 부산이 출발해서 목포가 도착인 거에 대한 요금을 계산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15,000이라는 요금을 네, 얻을 수 있죠. 또는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여기 부산에서 목포까지 해가지고 여기가 교차하는 이 값을 데이터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어디로 가든 값은 동일해요. 그쵸? 15,000원으로 동일해요. 만약에 여기 청주에서부터 목포까지 간다. 그쵸? 여기 2만 원 나오고요. 또는 여기서 청주에서 목포로 간다. 어디로 가든 값은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어쨌든 값은 동일하게 그렇게 동일하게 되도록 표를 그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인덱스 함수와 h 함수를 사용해서 요거 요금을 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인덱스 함수를 먼저 한번 살펴보자면 인덱스는 범위가 첫 번째 인수 그리고 행과 열을 지정해 줘야겠어요. 우리는 이 목표 요금표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요금표를 순수하게 데이터 가지고 요금을 가져올 부분은 바로 이 범위가 되겠죠. 그래서 인덱스의 범위는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행과 열을 찾아줘야겠죠. 부산과 목포가 있는 게 지금 보니까 1, 2, 3, 4 행에서 어디에 해당되나요? 부산은 세 번째 해당되죠. 그쵸? 그리고 열로 봤을 때는 부산을 이렇게 찾았다 그러면 목포를 이렇게 찾아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3행 또는 4열 이렇게 되겠죠. 그래야 요거를 찾아올 수 있잖아요. 또는 이거 아니어도 부산이 여기 13번째 열에서부터 해가지고 목포가 4행인 것도 15,000원. 어쨌든 부산은 3이고 목포도 4가 되는 요렇게 되겠어요. 그쵸? 근데 이걸로 봤을 땐 이거 만약에 4행을 한다면 요렇게 안 돼 있죠. 만약에 이렇게 목포가 4긴 4고 부산이 3행이다 했을 때 요거는 3열이고 이거는 4행. 4행이니까 이쪽으로 와야 되고 이거는 열 이쪽으로 와야 되는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첫 번째로 이렇게 행하고 열로 구하는 요 3행 4열로 해가지고 이렇게 구하면 요 15,000이라는 요금표를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인덱스 함수로 하면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HLOOKUP을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뭘 하래요? HLOOKUP으로 할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바로 여기 있는 지역표 가지고 이 코드를 계산해서 가져오면 된다는 얘기죠. 이 코드가 여기 보니까 부산은 3, 목포는 4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목포는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가져오면 되죠. 셀을 비교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그 행의 값을 이렇게 가져오면 되죠. 뭘로요? HLOOKUP으로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자, 부산 먼저 한번 해볼까요? 자, 부산도 HLOOKUP으로 일단은 가져올게요. 무슨 번호? 여기 있는 3번호를 가져오겠다는 얘기죠. 3이라는 번호. 자, 그러면 찾을 값이 일단은 뭘까요? 뭘 찾아야 돼요? 첫 번째. 여기 있는 거 찾을 거죠. 뭘 찾아요? 부산을 찾을 거잖아요. 그쵸? 부산이 있는 셀, F28셀을 찾을 거고, 그쵸? 그 값은 부산이고, 그 부산이 있는 테이블은 바로 이 범위에 있는 테이블이죠. 그 테이블은 서울, 청주, 부산, 목포가 있는 이 테이블에서 그리고 몇 번째 행으로 가져올까요? 두 번째 있는 코드 가져와야겠죠. 3이라고 여기다가 우리가 표시를 해줘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는 또 이거는 어떻게 정확히 일치 찾아올까요? 유사일치 찾아올까요? 했을 때 맞아요. 정확히 찾아와야겠죠. 그러면 그 값이 3이라는 값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3행까지 행은 이제 구했어요. 이제 열 구해볼게요. 열은 이제 어디가 열일까요? 목포를 찾아야겠어요. 자, 목포도 마찬가지 뭘로요? HLOOKUP으로 찾습니다. 찾아야 할 값은 목포죠. 네, 목포인 셀 G28셀 참조해 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어디 가서 찾아와요? 여기서 지역 코드표에서 또 찾아와야겠죠. 테이블 범위는 G24에서 G25가 되겠고요. 그쵸? 그리고 나서 몇 번째 행, 두 번째 행 가져와야 되고, 그리고 정확히 일치할 거냐, 유사일치할 거냐, 정확히 일치해서 목포 있는 값 4를 가져옵니다. 되셨나요? 네, H룩업으로 인해 가지고 행 부산에 있는 번호, 부산 번호, 그리고 목포가 있는 번호 4 이렇게 3행 4열 가져오면 되겠어요. 어디에서 이제 가져와요? 여기 이 범위에서 이제 가져오겠죠. 이 범위에서 3행인 거 그리고 4열인 거 15,000인 거를 값을 뿌려주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 이제 많이 복잡해 보이지만 여기 있는 거를 기준으로 해서 가져오겠다 하면 돼요. 범위 그리고 행을 H룩업으로 해서 부산행 그리고 H룩업으로 해서 목포열 이렇게 정해주면은 범위에서 3행 4열에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자,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부산에서부터 목포까지의 요금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28셀을 선택해 주시고 수식 입력줄에 등호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우리 부산인 거 행번호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H룩업으로 해서 부산 행번호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룩업 밸류 어떤 거를 찾을 거예요? 우리는 부산을 찾을 거죠. 부산이 있는 F28셀을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쉼표 눌러서 두 번째인 인수 테이블 어레이 범위 지정하겠습니다. 우린 지역 코드표에 있는 서울에서부터 목포가 있는 G24에서부터 J25까지 범위 설정해 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범위 설정해 주셨다면은 그 다음 번째 인수 구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쉼표 입력하고요. 로우 인덱스 넘버 적어줍니다. 우리는 범위를 이렇게 지정했으니까 우리는 코드표를 가져올 거죠. 코드 있는 숫자 행은 두 번째 행이 되겠고요. 그리고 다음 번째 인수하기 위해서 콤마. 자, 이번에는 유사일치, 정확일치 할 것 중에서 정확히일치 가져와야겠죠. 예, false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가로 닫고 엔터 눌러볼게요. 그러면은 부산에 대한 거는 3을 구해줬어요. 그렇죠? 네, 3 구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다가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입력해도 되긴 한데 여기 오른쪽에다가는 목포에 대한 이 코드값 한번 옆에다가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가 I28셀에다 클릭해 놓고 수식 입력줄에 등호 입력하고요. 그리고는 다시 또 H룩업으로 해가지고 목포에 대한 코드 4라는 숫자를 얻기 위해서 H룩업으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H룩업 불러왔다면 lookup value 찾을 값 뭐일까요? 우리는 목포를 찾을 거죠. 자, 목포가 있는 셀 G28셀을 선택해서 참조해 주고요. 두 번째 인수 테이블 어레이 범위 지정하겠습니다. 지역 코드표가 있는 G24에서부터 J25까지 범위 설정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는 절대 참조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수식을 복사할 게 아니니까 그냥 가보도록 할게요. 자, 쉼표 눌러주고 로우 인덱스 넘버 적어줍니다. 범위에서 몇 번째 행, 두 번째 행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쉼표 눌러서 찾아올 유형 정확히 일치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false 누르고 그 다음에 가로 닫고 와서 엔터 눌러서 4인 거를 확인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거는 부산인 코드, 오른쪽에 있는 거는 목포에 대한 코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행 4열 해가지고 이 부분을 가져온다 예측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걸 둘 다 섞어서 인덱스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는 여기에 있는 이 수식을요 조금 복사할게요.
네, 또 입력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할게요. 네, 여기 등호는 빼고 HLOOKUP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이 수식을 복사하겠습니다. 컨트롤 C. 그리고는 ESC 눌러서 빠져나가고요. ESC 눌렀어요. 그래서 빠져나갔어요. 다시 어디를 클릭하시냐면 H28셀을 선택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우리 이제 인덱스와 HLOOKUP 다 합해서 만들어 줄게요. 자, HLOOKUP 앞에 클릭하시고요. 인덱스 함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 함수. 자, 인덱스 함수에서 어레이 테이블의 범위 지정해 줘야겠죠. 지금 찾아야 할 요금표는 바로 이 부분이 요금표죠. 여기에 있는 거 우리가 인덱스 범위로 찾아주셔야죠. 여기 있는 요금표를 지금 가져올 거니까요. 그래서 G18에서부터 J21까지 범위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는 쉼표 눌러서 이 범위 설정해 줬어요. 지금 HLOOKUP이 있는 요거는 부산에 대한 3행을 우리는 이미 정해줬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3행이에요. 부산에 있는 거. 네, HLOOKUP으로 구해줬죠. 그리고는 다 구해줬으니까 우리 로 넘버를 이미 끝났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다가 커서 클릭하고 쉼표 눌러서 컬럼 넘버를 이제 여기 컬럼 넘버는 목표에 대한 거잖아요. 우리는 이 목표를 어떻게 했어요? 저기 가서 복사해 왔잖아요. 수식을 복사했잖아요. 그 수식을 여기다가 갖다 붙여 넣겠습니다. 여기다가 맨 끝에다가 놓고 컨트롤 V. 자, 컨트롤 V 하면은 여기 잠깐 또 한번 볼까요? 여기 범위, 인덱스 범위 여기가 이 요금표가 있는 범위에 여기 첫 번째 HLOOKUP 있는 여기는 부산에 대한 행,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목포에 대한 행. 그렇죠? 우리 잘 보셔야 돼요. F28에 대한 거, 그리고 G28에 대한 거, 여기에 대한 거 잘 보셨다면 여기가 지금 F28은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참조해주고 그리고 목포 같은 경우에는 초록색으로 해가지고 목포가 되고 참조가 있다는 거 아시면 되죠. 여기 이렇게 참조하고 있다. 자, 그러면 맨 끝에 이제는 뭘 해요? 인덱스를 닫아줘야겠죠. 함수. 맨 마지막에 가로 닫고 해가지고 인덱스 함수까지 마무리하고 엔터 누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다시 한 번만 더 확인해 볼까요? 인덱스 함수 첫 번째 인수 여기 요금표에 대한 범위에서 여기 HLOOKUP으로 구한 거. 그 다음에 또 열은 또 열도 목표에 대한 열 HLOOKUP으로 구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했죠. 자, 여기까지 해서 찾기 참조 두 번째 시트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